20대 초반 공사장에서 겪은 실화. 혈기왕성한 20대 초반의 이야기다. 당시 나는 전역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힘은 넘쳐났었고 놀기에는 돈이 부족한 학생이었다. 그러니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공사장 아르바이트를 일주일 남짓 잠깐 했었다. 육체적인 힘이 들기는 하지만 막내급인 나를 형님, 누님들이 잘 챙겨줘서 정신적으로는 행복하게 아르바이트를 했던 기억이 난다. 하는 일은 별것 아니었다. 공사장에서 시공이 끝난 건물 내부의 비닐을 뜯거나 간단한 자재들을 옮기는 일이었다. 정신없는 첫날, 점심시간에는 사람들과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냈는데 을의 다른 공사판도 마찬가지겠지만 묘지를 헐고 짓는다니, 터가 안 좋다니 이런 이야기들을 우스갯소리로 들었던 것 같다. 원래 사람이 살면 안 되는 기운이라니 뭐니 이야기를 나눴는데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 나에게는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였다. 그중 특히나 작업 반장님이 진지한 얼굴로 겁을 줬었는데 그저 막내를 놀리는 것인 줄 알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조금 더 귀에 기울여 들을걸. 그렇게 정신없이 하루 이틀 일하다 보니 어느덧 마지막 날이었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조금 더 들떠서 오버페이스로 오전을 일하다 보니 피로가 몰려왔고 처음으로 쉬는 공간으로 가서 잠을 청했다.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인데 4일 동안 나는 그곳에서 잠을 자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왜 고된 작업을 하는 이곳에서 잠깐 잠을 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무튼 여름이긴 하지만 빵빵한 에어컨 아래에서 소파에 누워 살짝 잠이 드니 몸이 조금 으슬으슬한 느낌이 들었다. 좀 추운데? 라는 생각으로 깨려는 순간 온몸에 포근한 느낌이 들었고 머리맡에서 아들 춥지? 이불 좀 덮어. 감기 걸릴라. 하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 어머니. 역시 아들 사랑은 최고. 라고 생각하며 고맙다고 하려는 순간 문득 내가 일하는 것도 모르는 엄마가 이곳에 있을 리가 없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가위에 눌리고 말았다. 평생 가위에 눌려본 적이 없는 나에게 그 순간은 공포 그 자체였다. 눈은 떠있고 의식은 있는데 온몸이 움직이질 않는 그 느낌은 가위에 눌려본 적 있는 사람만이 알 것이다. 차라리 눈을 감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되질 않았고 그 덕분에 나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말았다. 얼굴이 새하얗고 코는 없다시피 한 그것은 새빨간 눈과 입술을 가지고 있었고 눈이 마주치는 순간 미친 듯이 웃는 것이었다. 마치 칠판 긁는 소리와 사이렌 소리의 중간에 기괴한 음성으로 웃던 그것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엄마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아들 밥 먹어? 그러고 나서 다시 소름 돋는 목소리로 왜? 속았어? 머저리 같은 그 하며 미친 듯이 웃었다. 앞서 말했듯이 공포 매니아였던 나는 어렴풋이 기억이 났다. 가장 무서운 귀신이 춤추는 귀신과 웃는 귀신이라는 것. 그 순간에는 진짜 속으로 살려달라는 말만 수도 없이 외쳤던 것 같다. 그렇게 자지러지게 웃던 그 귀신은 갑자기 정색을 하며 딱한 눈으로 보더니 너
운 좋은 줄 알아? 라고 말하며 없어졌고 나는 무언가의 압력에 등을 강하게 떠밀려 소파에서 굴러떨어졌다. 그리고 나서 온몸에 땀을 흘리며 벌떡 일어나 사람들에게 달려갔다. 사람들은 그런 나를 보더니 괜찮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지만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뭔가를 말하면 해코지를 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본능적으로 느낀 것 같았다. 그리고 마지막 날 봉급을 받고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그렇게 마셔댔던 기억이 난다. 그 끔찍한 기억을 잊고 싶어서. 꽤나 긴 시간이 지난 후 알게 된 것이 나의 외가 쪽 먼 친척이 무당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날 내가 본 귀신이 내게 운이 좋다고 한 이유가 이것이었다면 그것은 이제 설명이 되었다. 그렇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마지막 날 봉급을 주던 반장이 시익하고 웃으면서 나에게 너 운 좋다 라고 말했던 것일까? 단순히 수고했다는 의미였을까? 아니면 무엇인가 더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우때 성실한 마리님의 사연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난 기묘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하찮은 예지몽을 아주 가끔 꾸는 평범한 아기 엄마입니다. 오늘 아침에 공포는 아니지만 미묘하고 기묘한 일이 있어서 공유해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100% 실화이기 때문에 무섭진 않습니다. 저는 자고 있었고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꿈에서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아주 예쁜 여자아이가 나왔는데 제 외사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에게는 저 나이 때의 외사촌은 없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스스로 생을 포기한 모 여성 연예인을 몹시 닮았네요. 그렇게 꿈에서 그 아이는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되어주었던 일종의 은인 같은 아이였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이니 꿈속에서 그렇게 느꼈던 것이죠. 그 아이는 저에게 진미채 김밥이 먹고 싶으니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았다고 하였고 각별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줄 김밥이니까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는 제가 김밥을 만들지 못하게 자꾸 방해되는 일이 일어났고 그렇게 일은 자꾸 지체가 되었어요. 열심히 김밥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현실의 제 남편이 여보 하면서 절 깨웠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김밥을 못 먹은 거죠. 저는 꿈에서 깨면서 말할 수 없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속으로 야 미안하다. 신랑 때문에 네 김밥을 못 만들어줬구나. 다음에 꼭 만들어줄게. 또 오렴.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양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절 깨운 것이었고 저는 양말을 꺼내주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의 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달려가 보니 신랑이 발목을 접질러 비명을 지른 것이었어요. 결국 신랑은 오늘 택시를 타고 출근을 했습니다. 저와는 달리 진짜 영험한 예지몽을 꾸는 친정엄마에게 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 꿈에 나오면 무조건 쫓아내야지
불러드리면 어떡하냐고요. 김밥을 못 먹어서 해코지한 것이라고요. 제 미묘한 공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이들 등원하고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찝찝해서 못 들어가고 방황하다 글을 올려봅니다. 항상 마무리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글 읽으신 분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